네, 뉴지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지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 쭉 봐야 할지 유니버스 종목 먼저 좀 볼까요? 네, 1등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중대형에서는 태광산업이 나오는데 태광산업도 자주 나오고 있죠. 일단 지난해 실적도 좋았고 SK 브로드밴드와 또 T브로드 합병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이라는 호재건도 있었습니다. 정고점 돌파하기 이전부터 1등 종목 나와서 돌파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고요. 돌파 후에는 이 가격 지지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윗단에서는 여전히 반등 기대감 가질 수 있겠습니다. 세방전지도 참 자주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뭔가 버라이어티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베타 값이 1보다 꽤 낮기 때문이고요. 그래도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9% 증가했다라는 부분과 또 축전지 관련돼서 이런 2차 전지나 관련된 기대감에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종목으로 과거에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는 6월 달에 코스닥 150 지수에 새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차바이오텍, 뉴틸렉스, 첨보, 나노스 같은 종목들도 같이 편입될 것이라고 기대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가장 많이 강조드린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기대감을 낮추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강세를 띠는 모습인데요. 이는 대형주들의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대형주의 반등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연초에 강조드렸던 종목이고요. 마지막에 추천드린 거는 2월 2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대비해서는 한 25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강조드린 게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셀리버리 오늘 급등한 뭐 하나제약 등등 네. 뭐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어요. 이거는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신규 상장 헬스케어 관련 주들은요. 그래서 뭐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셀리버리이기 때문에 셀리버리의 요 전저점 유지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전히 셀리버리에 대해서는 매력이 있지만 요 전저점을 지지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깬다면은 다른 신규 상장 헬스케어 종목들도 동반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직 어제 추천드렸고요. 하이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로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721%가 증가했습니다. 정고점 5,500원가량 돌파 후에 우상향 이어나가고 있고요. 모멘텀에서 그 대웅이랑 KC는 좀 이따 보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될 것으로 뭐 기대가 된다는 뉴스가 있는데 저도 자세히는 아직 보진 못했고요. 뭐 그런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11,300원, 400원 정도 그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6월 달에 그 코스닥 150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 안정적으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24,000원대 정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글쎄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최근에 좀 수급이 강하다. 네. 보면은 뭐 정말 강하네요. 뭐 지난 2월 달부터 계속 강하다 정도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주 리뷰를 해볼 텐데 어제 위잭 스튜디오 앞서 이제 유니버스 종목에 다시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추천주였고요. 넥센 함께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어제 장이 좀 밀렸기 때문에 위주익은 사실 시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 넥센은 아래에서 만회하는 힘이 좀 셌어요. 두 종목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좀 저점 구간에서 한번 추천드리고 네.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추천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통은
고점에 있는 거 잘 추천드리지 않는데 요즘 들어서 고점에 있는 거 몇 개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 승률이 괜찮았고요. 위직도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휠라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고점을 갱신하면 또 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장 자체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고점 갱신하는 종목들이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동종 종목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특수효과 관련돼서 덱스터 같은 경우도 있지만 덱스터도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좀 독보적인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인 유튜브가 큰다 하더라도 그런 1인 방송 관련된 동종 우리나라 종목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위직은 이런 뉴 콘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18,500원, 2차는 2만원, 손절가 15,900원 유지하겠고요. 두 번째는 넥센인데 이거는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개선된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1차 6,800원, 2차 7,400원, 손절가 6,000원이고요.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린 옵티팜이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첨생법에 대해서 부결될 것이 통과가 안 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면서 네.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했고 실제로는 통과하면서 오늘 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엠젠 플러스가 가장 강하고 옵티팜은 좀 약한데 네. 옵티팜이 사실 오늘 많이 올랐을 때 한 14% 올랐을 때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못 파셨다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러게요. 고점보다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일단 현재 사실 지금 또 한 2%대까지 떨어졌는데 아까 네. 제가 이 스튜디오 왔을 때만 해도 5%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분석이랑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찌됐건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를 매도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2,000원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000원까지 혹시 떨어진다면 비중 조절한 거를 재진입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일단은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옵티팜도 그렇고 엠젠 플러스도 그렇고 오늘 이제 초반에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있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옵티팜은 이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리뷰를 드렸어요. 지금은 비중을 약간 줄여보는 게 낫지 네. 않겠느냐. 아래에서 다시 한번 기회 12,000원 정도 기준으로 잡고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 또 바로 볼게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은 1등 종목에서 넘어갔던 두 개 KC와 대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 제가 장 전에 종목을 보통 뽑는데 그러면은 시작 후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아침에 업무가 있어서 늦게 종목을 뽑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다 올라버려서 최대한 안 오른 두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KC인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크게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 공급 장치와 클린룸에 대한 수요가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고 지난해에도 연간 영업이익이 752억 원으로 35%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이격도 자체가 하락하는 도중에 지난 2월 중순에 뚫지 못했던 가격대를 최근에 뚫어주고 나서는 요 윗단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IT 종목들이 그렇지만 아직까지 약 1개월 정도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좀 위험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1개월 정도를 보고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800원, 2차는 19,500원, 손절가는 15,200원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대웅 같은 경우는 지주사라서 무겁긴 하지만 자회사들의 성장 덕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때도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주사라서 꼭 못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난해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비슷한 실적이었고 자회사인 대웅바이오가 빠르게 실적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세계 출시도 가시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웅 테라퓨텍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는데 그 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수급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상승 기대하고 있고요. 투자하신다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000원,
2차는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KC 그리고 대웅 이렇게 두 종목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어요. KC 1차 17,800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 16,600원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지난달 고점보다 약간 높은 위치 현재 만들고 있어요. 2차 19,500원, 손절가 15,200원 짚어드렸고요. 대웅은 현재 2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계속 등락 중인데요. 1차 22,000원, 2차 24,000원까지 손절가는 19,000원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 종목들 지켜보도록 하죠. 뉴지스타 일기예보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문호준 팀장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